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이번 회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신여진은 구지석이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엇박하는 것을 못 견디고 자리를 박차고 연회장을 나가려 했다. 그 순간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와 신여진을 포위했다. 한 경찰이 신여진에게 영장을 내밀었다. 신여진 회장님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신여진은 당황하면서도 자존심을 놓지 않고 오히려 경찰들에게 훈계를 했다. 당신들 뭐야? 왜 나를 잡아? 증거 있으면 갖고 와서 집행해. 대체 무슨 근거로 나를 연행하겠다는 거야?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은 결백하다는 듯 연회장이 떠나가라 크게 소리치는 신여진에게 구하나는 차분히 다가가 서류를 면전에 펼쳐 보였다. 갑자기 나선 구하나의 행동에 흠칫 놀란 여진은 그녀가 펼친 서류를 잠시 자세히 들여다본다. 신여진은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보안 서버에 숨겨두었던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낚아채더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이를 악물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구하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이 쌓아온 제국 결국은 회장님이 만든 덫에 걸린 셈이죠. 신여진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차분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눈빛에는 분노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 황진구와 구지석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연회장 내 참석자들을 한번 훌듯 주시하더니 난 죄 없어. 다 합법적이었어. 대체 이따위 종이가 무슨 큰 증거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내 놈들이 감히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이에 구하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저희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회장님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신여진은 마지막까지 몸부림쳤지만 경찰들에게 수갑이 채워졌고 그녀는 결국 행사장에서 끌려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혜성그룹 임원들과 기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가며 이 사건을 생중계했다. 황진구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때 그를 키워준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감싸줄 수 없었다. 구하나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요? 진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것도 다 엇보겠지요. 그래도 끝까지 회장님 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구하나는 그런 진구를 위로하듯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행사장을 빠져나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구지석과 만났다. 구지석은 그녀를 보자 안도하며 말했다. 고생 많았어, 누나. 이제 정말 끝내야겠지?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허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에게 이 복수는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신여진의 체포와 혜성그룹의 새로운 경영진 구성에 대한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다. 구하나는 한동안 형제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했다. 한편 혜성그룹은 혼란에 빠졌다. 신여진의 체포로 인해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고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벌어졌다. 기존의 경영진들이 사퇴를 선언하며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했고 많은 임원들이 구지석을 차기 대표로 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구하나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았다.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하나 씨도 이제 본인 인생을 살아야죠. 뒤돌아보니 황진구였다. 그는 그녀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진구와 함께 머리 식히러 바람 쐬자고 나선 게 어쩌다 부모님에게 오게 된 거였다.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구하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증오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요. 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옆에 섰다. 그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봐요. 하나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 있어. 구하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산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진정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얼마 후 구지석은 신여진의 퇴진 요구 성명서를 준비하고 구하나는 기업사냥 피해자 연대 대표로 인터뷰를 했다. 구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신여진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막대한 재력을 이용해 회사 임원들과 주주들을 회유했고 이미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해 경영권 방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치밀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녀를 감싸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불리해지겠어요. 구지석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말에 윤성호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대답했다. 신여진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군. 그래요. 결국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윤성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내가 직접 여진을 만나보죠. 며칠 후 윤성호는 신여진의 집을 찾았다. 여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또 무슨 일이야?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윤성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진 엄마, 당신 정말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해? 당신이 쌓아온 것들이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믿어? 여진은 피식 웃으며 팔짱을 꼈다. 난 내가 쌓아온 걸 지키고 있을 뿐이야. 이게 무슨 문제라도 돼? 당신은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있어.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아서. 당신이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당신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여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설교하러 온 거면 이제 그만 돌아가. 난 내 말을 들을 생각 없어. 윤성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최명지에 대해서도 조심해. 그녀가 당신 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유진이 뺑소니 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러나 여진은 그의 말을 일축했다. 지금 이간질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명지랑 세영이밖에 없어. 당신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난 그들을 믿어. 이 말에 성호는 그 모녀가 당신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거라고 라며 말을 이었다. 최명지는 혜성을 얻기 위해 어떤 짓도 할 여자야. 그런 그녀에게 그때는 우리 유진이가 없어져야 했다면 지금은 또 누구일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는 여진.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명지와 세영인 내 가족이라고 가족. 윤성호는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설원장으로부터 최명지의 과거 행적을 조사할 단서를 얻었고 이를 끝까지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윤성호가 다녀간 후 신여진은 최명지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만약 성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철천지 원수로 바뀌는 것이기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호가 단지 이간질을 시키려는 단순함에 그런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러자 연이어 내심 그렇다면 우리 은총이를 또 해칠 우려가 있다는 얘긴가 하는 생각이 들며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의혹일 뿐 믿겨지지 않는 상상에 머리를 흔들며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렸다. 한편 구지석의 요청을 받은 구하나는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그녀는 기업사냥 피해자 연대를 결성하고 대표직을 맡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어느 날 구하나는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여진 회장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는 결코 묻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녀는 신여진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공개하며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신여진 회장 측에서는 이번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구하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정의는 그녀의 편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신여진을 둘러싼 여론은 점점 악화되었다. 구하나와 피해자 연대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해 그녀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적 조치뿐이었다. 기자가 물었다. 총 배상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에 구하나는 당당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1,000억 정도면 어떨까요? 라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